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발언한 이후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존립 위기 사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이고, 이는 곧 일본이 대만 유사시에 무력을 사용한 개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당연히 중국 측은 반발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 대만이라는 곳은요, 청일전쟁 이후로 중국이 일본에게 할양했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수복된 곳이거든요. 결국 현재와 같은 양안 관계를 만든 주범이 바로 일본이다라는 말인데, 대만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직후 쉬젠 주옥가사 중국 총영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불장난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라면서 매우 수위가 높은 경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실질적 보복도 뒤따랐는데요. 가장 먼저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령을 내놓았고, 즉시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기의 항공권의 무료 취소 변경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를 다카이치 후폭풍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로 인해서 생긴 불화로 보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의 총리가 자위대 파병을 대만 문제하고 직접 연결해서 발언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전엔 없었습니다. CCTV에 따르면 12월 한 달 동안에만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1,900편 이상이 한꺼번에 취소되었는데요. 이는 전체의 약 40% 수준이었습니다. 항공정보 사이트 플라이트 마스터는 중일 노선 취소율이 26.4%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측했고요. CGTN은 다카이치 발언 이후 중국 항공사들이 일본행 수십 개 노선을 취소하고 예약분 약 50만 건이 증발해버렸다라고 전했고요. 중국 주요 여행사들은 일본 여행 상품 판매를 아예 중단해버렸습니다. 저는 즉시 이 사태를 통해서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가 될까를 두고 고민을 했어요. 고민 끝에 서부 T&D로 결정을 했었죠. 중국인들은 주로 서울로 몰려들잖아요. 그런데 서울 호텔 객실이 우선 많지 않아요. 호텔을 서울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마침 서부 T&D는 서울도 한복판이 용산에 있죠. 서울 드래곤시티라고 하는 약 1,700실 규모의 국내 최대급 복합 호텔 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코르 계열 그랜드 머큐어, 노보텔, 이비스 스타일 등 글로벌 브랜드가 한 단지에 모여 있어서 객층 그리고 가격대가 고루 분산되어 있었고, 레스토랑이라든지 연회장, 컨벤션 센터, 루프탑 이런 제반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매력이라면 용산역에 대한 접근성, 캐디언 이후 한참 뜨고 있는 남산공원, 그리고 한강, 이태원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관광 벨트의 중심지다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대만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했던 날은 작년 11월 7일 일본 의회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언론에 부각되기 시작한 점은 그때는 바로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된 11월 17일부터였죠. 근데 너무 강하게 그날 치솟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매수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요.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는 1차 조정 시기를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자, 차트를 다시 봐주시면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11월 28일에 저는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을 올리게 됩니다. 과거 한한령에서 다들 느끼셨잖아요. 일단 한일령도 단시간에 끝낼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매수 이후로 국내를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최대 25만 명에 달할 것이다 라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8일간 쉬었던 지난해 연휴 때보다 최대 52%나 증가한 규모죠. 한국이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중국인 해외여행 1순위 목적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인 겁니다. 근데 굳이 춘제가 아니더라도 주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내 전체 공간을 기준으로
한국 방문을 위해 비자를 신청한 건수는 총 33만 613건으로 기록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미 34%나 늘었다라는 구치적 수치를 저는 확보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 언제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이 종목의 추세 이탈가를 13,490원으로 아주 멀찌감치 떨어뜨려 놨습니다. 추세 이탈가를 멀리 두었다는 것은 뭐죠? 어지간하면 안 팔겠다라는 심산이죠. 이유는 서울의 호텔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몰려드는 중국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최근 호텔 건축 허가 건수가 증가하긴 했어요. 하지만 준공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데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립니다. 때문에 당분간 수요를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림팀에서의 신호를 보시면 초록색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매도 금지가 단단하게 걸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도 금지는 뭐예요? ADX를 붉은색 DI 플러스가 하향 돌파하고도 ADX가 3영업일 이내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경우에 매도 금지가 발생합니다. 매도 금지는 ADX가 30보다 아래로 내려가거나 혹은 DI-와 DI 플러스의 교차가 생기고 3영업일이 지나면 해제가 되는데요. 하지만 그날 이후 지금까지도 매도 금지는 쭉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좋은 종목은 드림팀에서도 잘 알아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